먼저 이상기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통합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보일 법칙은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자,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요거를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죠? 문제를 풀 때는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다 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었었죠. 두 번째, 샤를 법칙. 자, 샤를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는데 이 온도가 습시 온도가 아니라는 것 좀 조심합니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위와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면은 T분의 V는 일정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세 개를 모두 다 묶어버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분자수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식이 이렇게만 끝나면은 이게 등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성된 식이 아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완성된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는 비례상수를 갖다가 라지 R이라고 하는 값으로 넣고 P분의 N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나누기 형태의 공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중들은 나누기 공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형태의 공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P 곱하기 V는 소문자 N을 앞으로 내서 N, R, 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기체 방정식은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놈을 복사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먼저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알고자 하는 법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알고자 할 때 부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가 돼야 되죠. 일정한 값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값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취급하느냐? 분자수 일정하니까 상수, 절대온도도 일정하니까 상수, R은 본래 상수, 그러니까 PV는 뭐가 된다? 어떤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PV는 K라고 하는 보일 법칙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샤를 법칙은 어떨까요? 기체의 부피와 절대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샤를 법칙인데, 이때 부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 그죠? N 일정하게 하고 P도 일정하게 하고 R도 일정하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T분의 V는 어떤 일정한 상수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 K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른 상수입니다. 혹은 여기서만 바로 봐도 어떻게 돼요? 비례하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샤를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분자수와 기체의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나머지는 통제하죠. 일정하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나머지가 다 상수가 되니까 N과 V는 확실하게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자, 저 세 가지 법칙 말고도 이 세 개는 또 다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피가 아니라 압력과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자수도 일정하게 하고 R은 어차피 상수고, 이렇게 했을 때 온도와 압력의 관계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압력이 비례해서 증가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지금 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온도가 300켈빈에서 400켈빈으로 증가했다. 자, 300에서 400이 아니라 600으로 갑시다. 600켈빈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압력은 만약 여기가 1기압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2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고, 이 이상기체 방정식은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이런 법칙. 원래 온도와 압력의 관계는 게이-루이삭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유추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는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를 따로 배웠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알아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변할 때 그때 이 공식을 사용하면은 아주 우리가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